까다롭고 복잡한 동학 전투 과정 볼게요. 여기서는 일단 순서를 잘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뒤에서 두 문자로 한번 싹 정리를 할게요. 처음부터 보면은 삼례집회가 있고 복합상소가 있고 보훈집회가 있어요. 이 세 개는 교조 신원 운동이에요. 1대 교주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러면서 교조 신원 운동을 벌여요. 1차는 삼례에서 일어나서 삼례 집회고요. 이 삼례는 전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에서 1차 교조 신원운동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복합상소. 여기서 복은 엎드릴 복이에요. 엎드린다. 누구한테 엎드려요? 당연히 임금에게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2차 교조 신원운동은 임금이 있는 한양, 서울, 한성에서 2차 교조 신원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복합상소는 엎드릴 복을 보고 엎드렸다. 왕에게 엎드렸으니까 왕이 있는 한성, 서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3차 교조 신원운동은 보은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보은 집회부터 정치색을 띠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장이 나오는 거죠. 탐관오리 숙청해라. 일본과 서양 세력 축출해라.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은 집회에서 정치색을 띠기 시작했다. 외우기에서 보은을 은혜에 보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종교가 사람들의 사랑으로 종교가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종교가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요? 더 좋은 세상을 향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탐관오리 숙청해라, 외세 축출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색을 띠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은 집회에서 은혜에 보답하다. 종교가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주장들을 하더라. 그 주장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정치색을 띠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보은,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주장이 나온다. 그래서 보은 집회부터 정치색을 띠기 시작한다. 보은에서 정치색을 띠기 시작하고 그 이어서 고부를 점령을 합니다. 동학농민군이. 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완전 또라이거든요. 조병갑이. 이 사람의 악행에 반발을 해서 전봉준이 봉기를 해서 고부를 점령해버려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사람은 또라이 조병갑이 있고 안핵사 이용태가 있어요. 안핵사는 뭐냐면은 밀란 같은 게 발생을 하면은 파견되는 관리예요. 중앙에서 파견돼서 그 밀란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해서 온 안핵사 이용태는 이게 농민군들이 이제는 해산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게 봉기했다는 이유로 강경하게 탄압을 하는 거예요. 완전 또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인 인물 조병갑과 이용태 이름 외우고 갈게요. 조병갑은 존나 병신 육갑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조병갑 존나 병신 육갑하는 놈. 그래서 부정적 인물이다. 고부군수로. 그래서 이 사람이 만석보, 보를 증축을 해서 물세를 받고 자기 공덕비 건립하는데 농민 노동력 착취하고 온갖 농민들, 백성들 괴롭히는 짓을 엄청 하는 거예요. 존나 병신 육갑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에 못지않은 사람이 또 이용태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용태를 이변태라고 그럴게요. 이 변태 같은 새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변태는 누굴 좋아하냐? 조병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병갑이랑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농민 괴롭히고 이런. 그래서 이용태는 이 변태라고 생각해서 이 변태 같은 놈이 세상에 존나 병신 육갑하는 조병갑을 사랑해서 같은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용태, 조병갑 둘 다 부정적인 인물로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전봉준인데 전봉준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전봉준은 여러 가지 동학 어떤 농민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름이 워낙 유명하고요. 조병갑과 이변태, 이용태 이 두 사람은 부정적인 인물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고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냐? 고창에 무장에서 봉기를 벌여요. 그러면서 이 무장에서 봉기를 벌이면서 호남 창의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의의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으면 그 본의가 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어쩌고 저쩌고 사료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보국안민, 제폭구민 이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창이 무장에서 봉기를 하고 며칠 뒤에 백산에서 다시 봉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무장 봉기와 백산 봉기는 같이 보기도 하는데 이름이 명칭이 다르니까 무장 봉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백산 봉기가 며칠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이 백산 봉기부터는 1차 농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부의 대처가 부실하니까 전봉준은 4대 강령을 발표를 하고 백산에서 다시 재차 봉기를 한 거예요. 4대 강령은 사람 죽이지 마라, 충효해라, 일본 몰아내라. 특이한 건 이거죠. 군대 몰고 서울로 가서 권세가를 죽인다. 이러면서 흥선대원군이랑 어떤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산봉기부터 1차 농민전쟁이고 백산봉기의 의미, 백산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백산, 흰 산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모인 동학교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의 흰 산처럼 보인 거예요. 그 정도로 흰 산으로 보일 정도로 농민이 엄청나게 모였을 때 4대 강령을 발표를 하고 1차 농민전쟁이 시작되더라. 그래서 1차 농민전쟁은 흰 산으로 보일 정도로 동학교도가 많이 모인 백산에서 봉기한
백산봉기부터가 1차 농민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차 농민전쟁은 전라도 남접만 참여하고 충청도 북접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남접은 전라도 지역의 소농, 빈농 중심이에요.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못 살겠다 하고 그냥 봉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을 반봉건, 반외세의 투쟁으로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색도 있었다는 얘기죠. 남접은. 반면에 북접은 동학을 완전 종교의 범주로 딱 한정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봉준이 농민봉기를 일으키니까 왜 이렇게 정치적이야? 이러면서 최시영은 전봉준을 비난을 하고 종교의 영역에서 딱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봉건, 양반을 때려잡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남접이. 그러니까 북접은 아니야. 양반을 왜 건드려? 우린 그냥 종교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1차 전쟁에선 이랬어요. 북접은. 동학군은 백산에서 봉기한 뒤에 파죽지세로 승리를 이어가요. 그래서 황토현 전투에서 이기고 장성 황룡촌 싸움에서 또 이깁니다. 황토현 전투는 전라 감영군을 격파를 한 거예요. 정읍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여기서 승리를 하고 원래는 아까 전에 4대 강령에선 서울로 치고 가서 권세가 죽이자 이랬잖아요. 근데 북상하지 않고 되려 남쪽으로 내려가서 장성으로 관군을 유인해서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전략의 승리라고 말을 해요. 황토현 전투에서 이기고 당연히 서울 북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쪽으로 가서 장성 황룡촌 싸움에서 한 번 더 이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동학 농민군이 이긴 전투를 보면 황토현 전투, 장성 황룡촌 전투 다 누를황이 들어가죠. 여기서 누를황에서 누를황? 토지가 누런색이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누를황에서 토지를 의미하고 농민들은 워낙 토지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라 토지가 들어가는 누를황, 토지의 의미가 있는 누를황이 들어가는 전투에서는 이기더라. 황토현 전투, 장성 황룡촌 전투 여기서는 이기더라. 이렇게 승리를 이어가서 결국은 전주를 점령을 해요. 4월 27일에. 이렇게 동학군이 전주를 점령하니까 청나라가 아산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일 있으면 청나라가 항상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아산만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면서 일본이 인천항을 통해서 또 서울로 진입을 해요. 그래서 하루 차이로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정부가 딱 보니까 이거 동학농민운동 구실로 양국에서 군대를 막 보내네. 안 되겠다.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전주화약을 체결을 합니다. 바로 5월 8일 이틀 뒤에 전주화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청나라랑 일본 군대가 물러가야 되는데 당연히 안 물러가죠.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리고요. 이걸 빌미로 청나라와 일본 간에 전쟁을 벌여요. 이게 6월 23일이고요. 이때 일본은 청일전쟁 이틀 만에 이 1차 갑오개혁을 단행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군국기무처를 바탕으로 갑오개혁을 실시를 해요. 자, 이렇게 일본 청나라가 들어와서 청일전쟁 벌이고 막 개혁안을 내고 이러니까 농민군이 다시 한번 집결을 할 수밖에 없겠죠. 논산에서 2차 농민전쟁을 위해서 논산에서 집결합니다. 이때는 남접과 북접이 다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청나라 일본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세가 침입해 오니까 항일 국운동의 성격에서 남접, 북접. 원래 1차 농민전쟁 때는 남접만 참여하고 북접은 참여 안 했다고 그랬죠. 종교의 영역에서 딱 남아있으려고 했는데 외세가 침입하니까 안 되겠다. 북접도 들고 일어섭니다. 이렇게 논산에서 집결해서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눈물나게도 패배를 해요. 청과 일본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니까 남접과 북접이 힘을 합쳐서 논산에서 재봉기를 했는데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를 합니다. 자, 1차 농민전쟁은 내정계약. 그래서 반봉건 이쪽에 중점을 뒀다면 2차는 반외세. 외세들이 막 청나라 일본이 막 치고 들어왔으니까 반외세가 주요 목표였어요. 그런데 우금치 전투에서 지죠. 그래서 우금치 전투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울음을 금치 못하는, 금할 수 없는, 울음을 금치 못하는 전투다. 왜 남접 북접이 다 힘을 합쳐서 싸우는데 진 거예요. 이렇게 공주 우금치 전투 지고 사기 저하되니까 보은 전투에서 다시 한 번 더 대패를 하고 동학 농민군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들 순서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문자로 쭉 정리해 볼게요. 두 문자는 이렇게 돼요. 삼복, 보고, 무백, 황토장전, 청일정경, 청군갑론, 공주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복보고는 삼복은 세 개의 복이에요. 동학은 천지인 세 개를 중요 여겼잖아요.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세 개의 복을 보고 세 개의 복을 기대를 하면서 무백, 백이 없다는 얘기죠. 없을 무에 백은 BAG, 백이에요. 가방. 그래서 무백, 가방도 없이 황토를 장전했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는 총알이 없으니까 황토, 흙이 총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토를 장전했어. 황토를 담을 가방도 없이 세 개의 복을 보고 무백으로 가방도 없이 황토를 장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러니까 세계의 복을 보고 세계의 복을 얻기 위해서 천지인의 복을 얻기 위해서 무백 가방도 없이 황토를 장전을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청일정경 청나라와 일본 전투경찰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청군갑 청군 갑옷을 입고 논에 서 있는 공주를 보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복을 보고 무백 황토 백도 없이 황토를 장전을 했다. 이렇게 동학농민군이 장전을 하니까 청일정경이 개입을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청나라와 일본 전투경찰이 개입을 하는데 그 중에는 청군 갑옷을 입고 논에 서 있는 공주를 보소. 공주가 있다 이런 얘기죠. 청일정경 중에 청군 갑옷 입고 논에 서 있는 공주 좀 보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 어떻게 돼요? 삼례직패, 삼복보고, 삼례직패, 복합상소, 삼복보, 보은집회, 고부밀란, 무백 황토장전이잖아요. 무장봉기, 백산봉기부터 1차 농민전쟁이죠. 무백 황토장전, 황토가 황토연 전투, 황토장이 장성 황룡촌 전투. 두 개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주성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무백 황토장전이 전주성 점령이에요. 이렇게 무백 삼복보고 무백으로 황토를 농민군들이 장전을 하니까 청일 전투경찰이 청일정경 청나라 들어오고요. 일본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전주하약을 맺죠. 청일 전경 하지만 전주하약 맺어도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리죠. 청일정경 중에 청군 갑옷 입은 다시 한번 나오는 청은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그 다음에 청군 일본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청군 갑옷 입은 청군갑에서 기무처 설치한 다음에는 갑오개혁이 일어나고요. 그런 다음에 청군 갑옷 입고 논에 있는 에서 동학군이 논산에서 남적 북적 힘을 합쳐서 직결을 하더라. 논에 있는 공주 우금지 전투에서 지고 보은 전투에서 한 번 더 졌다. 그래서 삼복보고 세계의 복을 보고 무백 백도 없이 황토를 장전을 했더니 청일정경 청나라와 일본 전투경찰이 개입을 하는데 청군 갑옷 입고 논에 있는 공주보소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외우시면은 이 일련의 복잡한 과정이 두 문자로 싹 외워집니다.